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완벽한 공부법 제6장이죠. 노력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도 진행하고, 제가 회사 생활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같이 관독을 통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선은 1월 1일에 좀 요리를 하다가 다쳤는데요. 저는 먼저 좀 이마로 다친 걸로 액땜을 좀 한 것 같고요. 액땜을 한 만큼 앞으로 2019년에도 제가 성장하고자 하는 만큼 저는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노력장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 노력장이라는 단원을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워낙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부터 좀 노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했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하고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한 가정의 가장이며 30대 이제 중반이죠. 중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노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그저 이제 노력이란 단어 자체만 좀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했죠. 이제 그냥 막연한 노력, 뭐 그냥 만화책이나 나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면 되겠지.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력이란 단어가 좋았어요. 노력이란 단어에 제가 이제 그 핑계를 대서 합리화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노력의 의미를 어렸을 때는 잘 파악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100% 완벽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지금은 이제 뭐 1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저 자신을 믿고요. 이제 뇌의 가소성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뭐 노력과 땀은 뭐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만이 살 길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노력에 관한, 땀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일화들, 얘기들.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그리고 뻔한 말들이죠. 그리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도 않아요, 이런 말들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지금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는 정말 오히려 지쳐있을 때는 이런 단어들, 뭐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막 죽겠는데 옆에 가서 야, 노력하면은 뭐 할 수 있어, 노력만이 살 길이야, 이러면은 진짜 오히려 막 더 다운되고 진짜 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삶 자체가 힘들면은 전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고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일 뿐이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뻔한 노력이란 단어를 정말 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이런 노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알아보고자 했을까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노력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임계점을 넘겨본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을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오고 심지어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노력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이게 임계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이제 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 에릭슨은 베를린 예술종합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 예술종합학교는 음악 분야에 매우 수준 높은 그 학생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매우 까다로운 바이올린 연주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재학 중인 바이올린 전공자 10명씩, 이제 총 3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그룹은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린 독주가가 될 잠재력이 있는 이제 집단이었고, 두 번째는 우수 그룹으로, 이 그룹은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그룹 정도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양호 그룹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되는 뭐 이 정도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릭센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독일 교향악단에서 이미 활약 중인 프로 중년의 바이올린 연주자 10명을 추가 그룹으로 선별했고요. 최우수 그룹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비교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에릭센은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학습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뭐 몇 살 때부터 진행했는지,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뭐 혼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합주는 얼마나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정말 디테일한 이제 뭐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실력 향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30명 모두에게 비슷한 하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뭐 정말 전문가에게 배우는 이제 뭐 레슨도 아니고 정말 우수한 뭐 합주 연습, 단체 연습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연습 시간. 그 연습 시간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이제 우수한 인재들 이런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이 재밌었을까요? 모두에게 물어봤더니 모두 이런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매우 힘들고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뭐 즉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이 학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살아온 학생들, 어린이들이 자라서 간 학교죠. 근데 그 안에 그 영재들조차 혼자 하는 연습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았을 뿐만 아니고 그 연습 시간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 학생들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 영재 소리를 듣고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뭐 신동이고 천재고 뭐 재능이 넘쳐서 이제 한 번 배우면 뭐 바로바로 뭐 익히고 남들보다 뭐 적은 시간 연습하고 뭐 마냥 재미있게 뭐 살아왔을까요?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조차 이제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연습해왔고요.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그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혼자 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정확한 이제 연습 시간을 조사한 결과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제 양호 그룹은 3,420시간을 혼자 연습하였고요. 우수 그룹은 5,301시간을 평균적으로 연습했고 최우수 그룹은 무려 7,410
시간을 혼자 연습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독일 교향악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년의 바이올린 연주자들, 이 대상들은 18세 전까지 쏟은 노력의 시간을 얼마였는지 조사를 했더니 이들 또한 놀랍게도 그 세 번째 최우수 그룹과 거의 동일한 7,336시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에릭센 교수는 자신의 저서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구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었던 점은 단 두 가지다. 첫 번째,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시간을 단축해주는 지름길은 없으며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천재도 없었다. 두 번째, 탁월한 재능이 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연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이제 개인 연습 시간이 적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매우 좋았다. 이처럼 재능에만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의식적이고 올바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돼서는 이제 더 고성과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에릭슨 교수는 이제 연구는 비단 음악에만 적용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고 이제 무용, 운동, 게임,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고 이런 실험을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논문도 썼습니다.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런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업무를 이제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다녔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입사원 시절부터 한 5년간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고 조직의 전반적으로 조직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고 회사 생활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은 욕구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시간 외에도 정말 혼자 생각을 많이 했고 글도 써보고 동종 업무에 대한 이제 스터디 그룹 카페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이제 제가 직접 카페를 만들어서 의견도 나눠보고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투자했던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했던 약 5년간의 시간이 내 분야에 이제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단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 임계점을 이제 넘게 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와서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이제 주변 그때 당시에 제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제 정신적인 그리고 업무적인 이제 멘토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멘토분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혼자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은 그 5년이란 시간 안에는 제가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길어지고 2배가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스스로 하는 연습이 정말 매우 중요하죠.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확실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피드백을 주는 멘토가 있다면은 이제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 자체를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만나고 제 정신적인 멘토로서 제가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에 이제 곧 나가시는 이제 뭐 취업 준비생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 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조금이라도 이 책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책의 내용처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임계점을 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